네, 최근에 정치본색 심층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민심동행 창당 추진위원장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동행 창준위원회는 이제 유효 같이 하는 기간이 거지. 다 됐고요. 아, 다 다 됐어? 됐고. 5월 6일자로 문을 닫고 네. 제가 원래 그래. 기존에 하던 일이 네. 그 국바세에 이어서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를 맞아요.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네. 예. 바로 세우다가 안 탈당을 세워져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랬다가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하고자 하는 바는 좀 정당을 수리해야 된다. 이게 네. 저는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 최근에 비례대표 무효표 수가 130만 표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느 정당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당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1인 1가구 1정당 가입 운동을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 운동을 제가 좀 판을 열어서 네. 정당 가입을 하셔도 좋고 가입을 정할 곳이 없다. 그러면 저랑 또 한 번 당을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구상을 좀 하고 정당 있습니다. 창당 이 네. 전문 기관으로서. 네. 근데 창당을 위한 조직은 아닌데 일단 가입을 하시라. 아. 근데 못 하신다 그러면 저랑 그 무효표 130만 표는 저랑 함께 가시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정중한 제안을 드리고자 알겠습니다. 합니다. 저도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맥, 정당 바로. 짚어주십시오.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으로서 1가구 1인 정당원이 가능합니까? 1가구가 우리가 한 가능하죠. 2,300만 가구 되나요? 충분히 가능한데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당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도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의 한 20% 이상은 민주당이 얼마나 돼요? 민주당이 뭐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하는 건 230만. 국민의힘도 한 진짜? 100만 됩니다. 예, 230만인데 100만밖에 안 돼요. 100만 가까이 됩니다. 페이퍼 100만. 당원을 좀 빼고 나면 예. 한 140만, 15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 그리고 정보를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정치가 우리 실생활에 이게 직면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1가구 한 명씩 가능하다. 아니 근데 제가 어제 그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네. 그 20대 초중반에 우리 또 청년들과 제가 어제 호흡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유승민 알아? 모른다는 겁니다. 너 이준석 알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모른대요. 예, 모르는 사람 제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 아, 많아서 그래요? 1인 1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네. 한 명이 가입을 하든 한 집중의 대표가 한 명이 가입을 하든 좀 정당 하나씩은 좀 가입해보자. 네. 그리고 일반 당원, 페이퍼 당원도 있지만은 돈 내고 활동하는 당원으로서도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전 이게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참여정부의 그 참여정치의 전 일환으로 좀 정당 가입하자. 근데 만약에 할 곳이 없으면은 저랑 같이 또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구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정당원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난번에 동창회 갔는데 그 총선 전에 정당원이 된 분들이 꽤 많더라고. 많죠. 예. 예, 뭐 옆에서 손 잡고 가서 강제 가입 시키고.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민주당에도 가입하고 조국혁 신당에도 가입했다는 거야. 음. 양당이에요? 양당에. 양당 가입. 그거는 안 되는 예, 안 안 되는 돼요. 건데. 예. 예. 아마 모르셔서 그러셨어요. 그때만 그냥 그러면 회비를 낸 건가? 그렇죠. 아, 원래는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안 한쪽을 되죠? 예, 한쪽을 해야 되는데 정당법에 1인 1정당만 1인 1정당인데 만약에 걸리면 예. 그게 이제 무효화가 되죠. 그렇구나. 그래 이분은 그냥 후원 회비만 낸 그렇죠. 거구나. 둘 다 이제- 마음에 드는데 예. 이거를 둘 다 선택하기 힘든 거죠. 아니 이런 아. 경우가 있으니까 전 정당에 탈당을 하고 나와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예. 각 당이 입당 처리가 안 절차는 되지. 간소하게 해놓고 예. 탈당 절차는 다 어렵게 해놨어요. 아. 뭐 팩스를 보내야 된다라든지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에 전 이것도 좀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긴 하네. 그래서 탈당이 예. 어려우니까 이제 이분들이 잘 모르고 또 시간이 오래되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중 가입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행법으로는 허용되지는 않는 일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뭐 언론에서는 예상한 대로 강행을 했다, 뭐 충돌을 했다 이런 이제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쭉 있고 일반적으로 한겨레랄지 경향이랄지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여론은 그냥 통과가 됐고 그게 뭐 국회의장이 어쩔 수가 없이 통과를 시켰구나 민심이 그러니까 뭐 그런 분위기인 거는 같습니다. 이거는 통과된 거는 김진표 국회의장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네. 김진표 국회의장으로서도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최혜병에 대한 특검 부분들은요. 네. 이건 전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공수처라든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특검의 필요성을 키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국민들이 이거 밝혀야 되는데 뭔가 수사협이 있지 않아? 수사가 되고 있나? 이 정도 선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도피 의혹이 거의 정황이 뚜렷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게 뭐 숨기는 게 있나 보다. 이거 특검해야겠다. 라는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도 이거를 그대로 뒀다가는 국민들이 뭐 하는 거야 민주당. 이게 되기 때문에 이 21대 국회에서 특검을 가지고 올려놓고 밀어붙였던 거고 김진표 의장은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 스타일의 정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좀 이게 짠 하고 마지막에 결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해와라 원론적인 얘기를 쭉 하고 마음속에서는 그래 마지막에 해줘야지 있는데 그걸 좀 내심 좀 얘기를 해주지. 안 그러니까 막 뭐 욕도 먹고 뭐 들어눕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스스로 해프닝이 해프닝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진표 의장께서 큰 결정을 하신 거는 맞으나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그 시간 동안 속내를 좀 비치지 마지막에 유종의미를 거두는 부분에서는 절반밖에 못 거뒀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면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분노, 여당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도 이어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하튼 뭐 국민의힘은 나가가지고 뭐 성토 대회도 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피켓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인 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은 마지못해 그것도 그냥 터덕터덕 나갔잖아.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표결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은 본인들이 여기에 관해서 세게 이야기할 어떤 명분이 지금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네, 저는 그 모든 일 처리할 때 그 우물쭈물이나 우왕좌왕이 가장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확실하게 지적을 하든지 해서 고쳐내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함께 할 거면은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냥 끝까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든지. 근데 가장 최악의 수가 지금의 국민의힘처럼 뭔가 이렇게 내부에 이견은 있고 최수근 상병 특검은 뭐 특검은 아니지만 진실은 밝혀야 되고 약간 이렇게 애매한 행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 이건 최악이라고 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는데 국민적 민심의 그 분노의 몽둥이가 좀 매우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맞았어야 되는데 좀 덜 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최수근 상병 그 관련된 사건은요. 박정훈 대령의 지금 수사 외압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국기문란 혐의 사안이거든요. 법안 자체 현직 지금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라고 박주민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사 외압이죠.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왜 그토록 권력 실세들이 전화를 그 박정훈 대령에게 했느냐 이거 먼저 좀 밝혀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전 이게 더 의심스러운데 그 수사 외압을 또 은폐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호주 대사 임명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해수해 왔어요. 군 검찰단이. 그랬죠.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군 검찰단은 경북경찰청 이제 민간 경찰입니다.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가가지고 기록을 회수해 온 겁니까? 조항을 못 대거든요. 그 조항이 없죠.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조항이. 그냥 회수를 해온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이거 처벌해야 될 사안인데 어떤 근거로 기록을 회수해 왔는지를 먼저 좀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거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 그럼 누가 합니까? 왜냐하면 경찰에서 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228조 3항에는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첩했는데 그걸 다시 군검찰이 근거 없이 뺏어왔잖아요. 그럼 군검찰이 수사합니까? 저는 지금 최수근 상병의 지금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느냐. 그럼 수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 오늘도 아침 라디오 들어보니까 뭐 이제 공수처가 유재훈도 부르기 시작했고 그 법무관리관입니다. 뭐 공수처가 움직이는데 왜 특검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는 듯한 쇼를 하거나 뭔가 하는 듯한 외관만을 만들고 있을 뿐이지 가장 본질적으로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이 지금 죽음의 비밀은 아무도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특검을 하면서는 대통령으로 중심이 되는 그 공직기강 비서관부터 일련의 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그 복잡하지도 않아요. 뭐 돈 든다 그러는데 수사기간 그게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신속하게 해서 저는 지금 발본색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본질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그 당 입장은 결국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게 정치 공세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당하게 들립니까? 아니 뭐 공수처가 수사하는 부분 주장들 예. 그것도 뭐 의견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하는 사람들을 굳이 특검을 해야 되냐라고 예. 할 수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왜 특검을 하겠어요? 특검 자체가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기간도 그렇고요. 질질 끌었잖아요. 예. 발생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디서 공수처가 5개월 만에 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부분에 있어서 전에 수사를 거의 미뤄왔다가 5개월 만에 포렌식하고 사람 부른 것도 3개월 걸리고 8개월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고 어디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신호를 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특검으로 가서 빨리 털어야지. 그리고 7월이 되면 디지털 보존 자료 같은 경우는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게 또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어요. 하고 나면 검찰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기소권한을 가지고 이거를 기소할지 말지를 또 결정해요. 아. 그러면 1년에다가 또 되잖아요. 경찰에서 묵혀요. 기소를 그렇죠. 가지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증거도 사라져. 그다음에 또 이종섭 전 장관 이렇게 도피시켰듯이 여러 가지 또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들과 시간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핸드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게 돼 있습니다. 90일. 그렇죠. 예. 90일 안에 거의. 그러면은 3개월 안에 이거를 빨리 털어주는 게 좋겠어요. 1년 넘어서 2년까지 지질 끄는 게 낫겠어요. 국민들이나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그런 유가족들, 그 주위에 있는 또 해병대원인 박정훈 대령, 이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털어줘야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왜 본인들이 이 수사를 피하려고 그런 억울한 시간들을 줘야 되냐.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저는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석은 게 이 저희가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최수근 상병 특검 올려준 거는 자 국정기조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결정하십시오. 이거를 이 윤재욱 원내대표도 소가리를 했을 거예요. 아 우리도 좀 대통령한테 속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아 좀 하지 뭐 이러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영수회담에서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감지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피켓팅 힘없이 하고 그냥 나가고 하는 건데 무슨 충돌이에요. 충돌하려면 멱살 잡고 들어누워야 충돌이지.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자체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를 좀 받지라는 이 마음이 내심 컸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둘 다 어떤 그런 생각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시간을 좀 끌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또 시간을 끈다면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뭐 한 2, 3년 끄는 거는 문제도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공수처에서 대충 끌고 증거 없고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넘긴다면 그러면 확실한 물증이 없다 그러면서 기소를 안 하고 그러면 3년은 길다라는 그런 조국혁신당의 구호가 있었지만 3년만 버티자라는 어떤 그런 안에 어떤 내부 기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합쳐놨기 때문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일선 지청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력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규모가 너무 적다. 규모가 그냥 지청장 수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뭐 3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 밑에서 이루던 그 특수사팀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대검에는 과거에 반부패부에서 그 중수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머드의 그 규모를 가지고서 뭐 살아있는 권력도 가끔씩 수사하고 했던 건데 지금 공수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저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우리가 지켜볼 때 그때도 특검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으로 뺏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왜 특검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특검에 들어갔던 분이 현직 검사인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검사가
특검에 파견이 돼서 또 특검팀에서 그렇죠.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다는 논리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수사를 안 했고요. 이제 와서 유재현 법무관리관을 소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임의 수사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해야 했었던 일은요. 작년 8월로 시계를 옮겨서요. 전화를 했던 정황, 수사외압이 정황이 있을 때 내지는 기록 회수를 해왔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 바로 국방부랑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 언론인들 MBC에도 문 팍 발로 차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낼름낼름 잘 해오면서 왜 공수처는 그동안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는 한 번도 안 갑니까? 파란 박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제 수사로서 아까 그 통신 자료도 7월 달에 이제 삭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 보존하는 방법은 압수수색해서 보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보관할 시간을 공수처가 갖고 있었는데 10달을 허비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수사하겠다라면 이거는 염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위장이죠. 수사를 하겠다라는 위장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시간 끌기를 하겠다라는 국민을 속이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한 거 바람직하게 보지만은 수사하시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 특검은 특검대로 준비를 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다 파견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해 가지고 요 최수근 상병 사건만 원포인트로 아주 제한된 시간 내에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고 기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것은 특검을 반대할 논리나 명분이나 그동안 공수처 행태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핑계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 진실을 밝혀야 된다. 진실을 뭐 어디 하늘에서 내려갔습니까? 뭐 어떻게 밝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실을 밝히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특검은 반대하는 이런 이율배반성인 거는 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는 하거든요.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이게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킨 거를 죽음을 악용하려는 진짜 이게 옛날부터 80년대부터 꼭 이런 어떤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희생이 따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고 때문에 예, 이렇게 예. 되거나 아니면 정권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죽음을 악용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죽음을 악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나를 향한 특검을 하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보면 참 이 정부 비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음을 악용하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왜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물리게끔 해야 되는데 아니 1사단장 빼주려고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경로에서 1사단장 빼라고 안 했었으면 네.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그냥 그 1사단장까지 넣어서 경찰이 수사하게 해서 처벌받고 기소비를 결정했으면 끝이에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 대통령은 만약에 경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투스타를 보호하려고 했다면 한 해병의 죽음을 하찮게 여긴 하찮게 사람은 여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군은 자기가 네. 보호할 대상이고 아주 이 뭐 상병이나 이병은 그건 안중에 넣고 죽어도 된다 이런 네.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비정한 사람이고요. 네. 두 번째 뭐냐면 이 대통령이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뭐 저 김종혁 그 사무부총장이 그 얘기했어요. 그 국민의힘 그 낙선자들 모임에서 아니 맨날 대통령이 경로하냐. 진짜 경로할 사람은 국민인데. 근데 제가 이 정도를 정진석 비서실장의 워딩으로 나왔으면요. 대통령이 특검 통과 보고받고 경로했을 거예요. 이거 경로한 겁니다. 나쁜 정치가 그냥 나쁜 정치로 워딩으로 나오지 그 이면에는 비서실장한테 뭐라 했겠어요. 대통령이 개 섹시 하면서 이 나쁜 놈이 하면서 이래 했을 거예요. 그게 순화돼서 나온 게 이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국민만 보고 내려가겠다는 그 거짓말 이런 워딩에서 나온 거다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은 특검을 찬성해. 67%나. 국민들의 찬성도 그렇고요. 네. 최수근 상병 유족들한테 한번 우리가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 부모님들에게 이거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나쁜 정치로 지금 대통령실 얘기하는데 덮는 게 그럼 악용 안 하는 겁니까를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수근 상병은 답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럼 유족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면은 누가 악용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특검 관련해서는요. 이 수사 외압이 지금 나와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폭로를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박정훈 대령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그때도 그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당당하게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외쳤고 그렇죠. 좌천까지 당했던 분이 인제 와가지고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대해서 회방하고 그 핵심 피의자들 도주시키고 그 특검을 했더니 이 특검이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 그럼 본인이 과거에 그 가해를 당했던 박근혜 정부로부터 수사 외압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럼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윤석열 대 윤석열의 싸움이기 때문에 좀 본인의 그 내부 갈등을 좀 그만하시고 이제는 본인이 그 과거에 수사 외압 당할 때 당당하게 외쳤던 윤석열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 거거든요. 전 그때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네. 시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저는 언론도 좀 이상한 게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대통령 지키기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김건희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지키는 세력이 국민의힘이 됐어요. 그러면 양상이 그런데 이거를 강대강 대치 또는 협치해서 대치 정국으로 다시 뭐 며칠 만에 물 건너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가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기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밀리고 민주당이 불안한 때고 지금은 그냥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때예요. 이게 말이 되는 지금 현 상황 규정 자체가 언론이 매우 불공정해.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대통령은 걸 보면. 서운해하잖아요. 네. 이 정도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맨날 이 언론은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고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도대체 이분은 현실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객관화가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멀리 좀 이렇게 현상들을 객관화를 해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언론도 그러는 게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을 통해서 그동안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익할 것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절대적으로 법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남 털 때는 얼마나 잘 신나서 텁니까? 그러잖아요. 예전에 특검할 때도 남 잘 털고 뭐 국정원 댓글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저항하면서까지 내가 여주시청 가더라도 내가는 남은 반드시 털고 만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역이야, 성역. 엄살이 심한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거나 국정을 하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 앞에 본인을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낼 어떤 그런 배포나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칼 것이 자기한테 오니까 도망다니기 급급하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분은 정말 겁쟁이 대통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가 사법 리스크가 점증하고 비대해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는 한 17표 정도가 더 가야 네. 그래야 이제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면 근데 일단 이것도 당연하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대통령 아래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또 여론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악화될 것 같은데. 10번째 거부권. 예. 근데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참 헌법이 무시되고 있는 게 무죄 추정 원칙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재판받고 있어도 수사받고 있어도 다 유죄. 범죄자로 범죄자. 예, 취급을 해서 피의자. 2조 심판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저 피의자로 보거든요. 이거는 국기문란 혐의에 저는 몸통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피의자인데 저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저는 범죄자로 그냥 부르려고 그래요. 그냥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를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감싸고 있잖아요. 비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민의 다수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부정평가가 매우 높고요. 그렇죠. 뭐 이따가도 이제 갤럽 조사가 나오겠지만은 중도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10%대예요. 10%대. 긍정이. 네, 긍정이. 그러면은 거의 일반 캐스팅 보터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지지 안 하고 이 최수근 상병 문제를 해결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민주당원 아닙니다. 저 민주당원 아니고 그렇죠. 무소속입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은 못한다.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민주당하고 싸우겠다 지금 이렇게 구도를 짜겠지만은
지금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범국민, 모든 국민들과 지금 국민의힘은 싸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 이거 벗어날 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이 제2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이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2결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은 국회로 돌아오는데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3분의 2,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법률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퇴장을 해버리면은 너무 이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예. 와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전 일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적의 듭니다. 3분의 2 아니었어요? 출석의 3분의 1. 출석의 3분의 1. 출석 제육이 예, 거부권. 예. 그러니까 거부권에 대한 거부권은, 제의는 예. 출석의 3분의 2라서 모수가 중요합니다. 모수가. 모- 모수가 그러니까 중요하네. 거기에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네, 안 빠져버리면 들어오면 민주당이 손해. 알아서 해버리는 거고 이게 탄핵하고 와도 다릅니다. 무기명이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아, 탄핵이랑 저는 다르구나.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 윤석열 범죄 피의자가 될 만한 이 대통령 이분을 보호하고 싶어서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속내는 지금 불불 끓을 거예요. 총선 끝나고 나서 최순실 끝나면 특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예. 아니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총선 다 망치고 우리 지금 어떻게 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양반들 4년간 지역에서 정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떨어진 낙선자 160명 또 절치부심해서 정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 그분들이 아무리 정치하려고 해도 끝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 혼자 살려고 우리 다 죽이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건 속내가 제2 거부권, 그러니까 제2 요구권을 하십시오라고 건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국민의힘이 아마 영상에서 오다 내려갔을 거예요. 빨리 건의해줘. 그래서 너희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에게 하니까 내가 그걸 해서 추인한 것처럼. 타의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정무적 판단한 것처럼 아무도 그런 이렇게, 생각을 안 이렇게 하죠. 만든 네. 거예요. 아무도 내가 그런 생각을 안 봐서는. 하고. 그런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이 총선 민심 오늘 갤럽 조사도 나오겠지만 절대적으로 하나가 올라갈 이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모든 정치하는 이 동료들을 다 죽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원내대표 잘 알아요. 근데 어떡 하겠어요. 이미 한 배를 탔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원내대표가 총대 메고 대통령님 이거 최소한하면 특검 총선 민심의 국정기조의 전환의 첫 스타트로 받으십시오. 네. 이게 쉽지 않겠어요? 아니 떳떳하니까 특검 받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왜 지금은 안 떳떳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아까 제가 그 논리를 빗대서 제가 범죄자로 표현한 거지 저는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전 범죄자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다만 그렇죠. 예. 수사 대상자일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도 수사가 면제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떳떳하니까 차제에 이걸 털고 가야 되는데 즉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검도 여당이 추천한다? 그럼 특검 왜 합니까? 특검 원래 야당이 추천하는 거예요. 늘 그래왔고. 늘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떳떳하니까 수사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은 털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무서우니까 결국에는 목소리를 못 낸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고 보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것은 제2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이 무기명은 참 재밌어집니다. 왜냐면 본인의 이름을 오픈하지 않고 익명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민적 압박을 못 버틸 의원들이 저는 꽤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숫자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러죠. 현재 110 몇 명 중에서 떨어진 사람 그리고 김웅 의원처럼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찬성표를 던진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아유 나는 뭐 그냥 국회 또 나가기도 싫고 뭐 이래서 나는 기권할래.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야권에 힘을 실어주는 거네요. 기권 재유결할 때. 이게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한 110여 명 정도 국민의힘 의원이 그쵸? 21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20위대로 넘어가면서 108. 자이든 타이든 그만두거나 당선됐거나 낙선한 사람이 50여 명이 됩니다. 아. 꽤 많잖아요. 네, 꽤 많아요. 절반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50여 명이 본인들이 정치를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로 있고 마지막 20일 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양심 있게 한번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편하죠. 50명 중에요. 절반만 해도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역사에 죄를 질 거냐 말 거냐.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그 하수냐면 이 특검은 계속 끌면 끌수록 더 커져요. 맞아요. 눈덩이처럼.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아 맞으니까 4대 맞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정무적으로 누가 옆에서 판단을 하거나 본인이 나름대로 그 이번 3년 동안 나름 숨쉬고 살려면 이거 특검 이번에 털어버렸어야 돼요. 그러면서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좀 우리한테 불리한 사안들 적당히 좀 넣어서 특검 법안을 좀 수정합시다. 그리고 받읍시다. 이런 작전회의조차도 안 되는 지금 사안이라서 이건 이제 이 한 대 맞을 거 한 10대 맞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홍철호 수석도 대통령님 눈물이 있는 곳에 계셔야 된다면서요. 지금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훈 관저에 상병의 있겠죠. 죽음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울고 어제 또 해병대 대원들이 울더라고요. 예. 명예가 실추되니까 이분들이 귀신 잡는 해병대고 한평생을 빨간 옷 입고 아니, 솔직히 빨간 옷이 이렇게 막 그 색깔 자체가 세련된 색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국민의힘 그거를 국가인데. 늘 자부심으로 입고 자부심으로 다녀요. 자랑스럽게. 아니, 저도 보면 정말 존경심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병대원들이 군대 중에서도 가장 그 정직과 맞아요. 그 용기를 가지고 사는 귀심 잡는 해병대인데 이분들을 지금 갖다가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거든요. 예. 무슨 해병대가 바보입니까?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바보예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은 전 임기 내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기를 맞춰도요. 이거 절대 못 피합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이런 피합니다.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총선 끝난 다음에 낙선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위로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115명 중에서 한 50명이 다 여기에 포함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아니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KBS에 이제 그 한참 옛날에 보수 정권에서 뭐 보도국장 하시던 분들이랄지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뭐 어디로 갔더라고요. 어디로 가가지고 뭐 2억짜리 어떤 알짜 그런 거. 알짜 예, 편안한 자리로 가셨더라고. 이제 운전수도 있고 뭐 이런 자리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뭐 7,000명 또 많아요.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가지치기 하면은 그게 몇만 한 명. 두세 배 더 예. 늘어나는 이렇게 문재인 이야기하잖아요. 정부 임기가 만료돼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자리가.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 낙선자들 모임에서 사람들 뭐 전화번호는 이미 다 알 테니까 이렇게 해서 아 이번에 어디 감사 자리랄지 이사장이랄지 회장이랄지 이런 게 비는데 뭐 한 2년 3년 거기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연락을 갈 수도 있는 거 할 아니에요? 수도 있죠. 그럼 그리고 그러면서 표단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 표단속 들어갔을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저희도 얘기하는데 이 정도 계산 안 하면 이제 뭐 거의 뭐 식사 그만하셔야죠. 그러니까 밥 먹을 자격이 없고 이 말하자면은 무기명에다가 말씀한 대로 50명 가까이의 낙선자들 위험 요소를 지금 표단속 안 하면 터져버려요. 그렇죠. 이 거부권을 했는데 이 거부권이 여기서 막지 못하고 국회에서 이번에 터져버린다? 이거는 사실상 내려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자체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튕겨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자격이 없어라는 신호거든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영수회담 100번 해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만한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어떤 표단속의 물량 공세가 이뤄질 공산이 있다. 아니 저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단속이 전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래도 좀 고령분들이 많아요. 한 60대 이상들이 많긴 한데 최근에 박지원 원내대표, 박지원 대표가 희망을 줬잖아요. 80이 넘어도 영원한 현역으로 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자리 잡고 내 정치 생명 끝내겠다 이런 분 전 많이 없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다음에 또 배지 달고 네. 또 광역단체장 하고 싶고 네. 더 큰 꿈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배지 달기 전에 어디 사장을 또 가야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늘 뭐 좋은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비서관이 저는 있어야 그래서 되고. 저는 수행도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네. 뭐 약간의 유혹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 총체적 평가를 할 거라고 보고요. 네.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네. 전 이분들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탈출하는 네. 이런 저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재의결을 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하실 일은 이제부터는 대통령 뭐라 할 거 없고요. 그냥 국민의 힘을 소위 말해서 째려보면 됩니다. 전 국민의 힘을 모아서 제가 뭐 더 심한 말 쓰고 싶은데 품격 있게 째려보면 됩니다. 예. 째려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뭐 당원이었어야 그래야 출마를 그래야 하니까. 출마를 하니까 네. 출마를 했다가
그리고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지금 탈당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수사 받겠다는 거죠. 수사 받겠다? 이제 본인이 저는 이제 이게 아주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이 말하자면 수사외압의 중심에서 해외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공처 수사에서 나는 이거 몰랐다 돌아와서 알았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사외압의 이 대통령실과 법무관리관 유재현 이 사이에는 신범철 차관이 이 대응을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추측을 했을 때는 그 수사 대상이 이종섭 전 장관은 몰랐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이 소명하고 알리바이는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면 신범철 차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유재현 법무관리관 국방본리관 사이에서 신범철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통해서 수사위와 과정에서 일사단장에 대한 부분들의 대통령의 심정을 이행을 해서 그리고 나서 저희 민주당이 주장한 바는 이게 말하자면 공천의 대가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신범철 차관은 지금 탈당을 하고 수사 준비를 하는 게 본인한테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국기 국정문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아마 탈당을 하고 그 수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게 그래 참 보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 8조에 법무관리관 나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여기 보면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 차관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찾아보고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다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관을 통해서 장관 보좌하도록 직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재현은 바로 그러니까 직속이네요. 유재은과 신범철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이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차관인데.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차관의 명을 받아 보좌한다고 돼 있으니까 본인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법무관리관도 자신의 직업 생명을 걸고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네. 누가 시키니까 하는데 명확하게 8조 2항에 차관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도 보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차관은 이제 정치인 출신 차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있고 안보실과 대통령실과 소통이 가능한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범철 차관을 굉장히 저는 의심하고 있고요. 사실 이종섭 장관은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대로 소신 있게 사인했는데 차관이 와가지고 장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실세 차관에게 밀려서 번복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전에도 실세 차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 있었고요. 네. 네, 당시에 뭐 맞아요. 장미란, 네. 뭐 신범철 내려보내면서 그렇죠. 차관들 싸워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범철이라는 분이 굉장히 저는 이 지금 수사외압과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맞아요. 네, 전 그런 의심을 하고 뚫릴 수도 있겠네. 유재현 관리관하고 신범철 차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신범철 차관이 안 뚫리도록 탈당을 하고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한 대로 이종섭 전 장관을 패싱할 정도 아니면 그 의견을 뭉갤 정도면 신범철 차관 뒤에는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대통령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통화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신범철과 유재은 그리고 관련자들 다른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국민들 시선 있고 공수처가 그나마 그래도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말을 맞추려고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민간인 출신이거든. 군인 출신들도 아니고 그리고 유재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추천을 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개방직으로. 전형적인 개방직으로 들어가. 이게 개방직, 전형적인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예. 유재현 법무관리관. 그냥 개방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뭐 기간이 남았죠. 계약 기간이 꽤 오래 남은 것 같습니다만은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출신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양심껏 말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게 본인으로서는 법률적인 부담을 훨씬 본인이 뭐 이거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제가 들어보니까 비서관 한 명이. 제가 들어보니까 예.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예. 술술 불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재수안까지 갔는데 예. 이 공수처에 아주 협조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사 도움이네. 도움. 그냥 문을 열면은 장소처럼. 막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 문을 열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묻는 말에 잘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 그럴 예, 수밖에 없지. 전형적인 공무원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국회에서 위증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 그 당시의 발언과 지금 공수처하는 발언들이 대치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지시에 있어서의 그 국방부의 지시대로 공무원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국회에서는 공수처에는 이제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잡아놓고 나서 계속 불러살 만큼 말하자면 본인이 부인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공수처가 구속영장도 청구할 건데 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이유는 재수하면서도 다 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주목하는 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이 둘의 이 통화 내용인데 본인이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통화한 거는 있고 내용도 니들이 공수처가 내민 증거가 맞다라는 거의 뉘앙스예요. 하지만 자세한 거는 직접 물어봐라. 그건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소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저는 유지원 법무관리 비서관이 거의 다 공수처의 수사를 완성하고 아니 그리고 그렇죠. 전 이게 얼개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김계환, 박정훈 이 세 해병대 라인은 그냥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 용기가 있고 그렇죠. 김계환 사령관은 아직도 용기를 못 내고 좀 범민하는 비겁했고, 거고 좀 비겁한 예. 상황이고 전 4명만 딱 수사하면 몸통 나온다고 봅니다. 그게 누구냐? 해병대에서 그 비호를 받았던 우리 임성근 사단장 일사단장. 이분 좀 데려다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방부 차관 신범철 유재은하고 한 몸이죠 이분 그리고 안보실의 임종득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안보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직기관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속 부하인 이시원 그럼 사실은 이시원만 조사하면요 그 위에 이관섭 비서실장 내지 김대기 비서실장이고 바로 위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뭐 수사가 뭐 재벌 수사하듯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술 몇 개만 받아서 대조해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싹 다 나오고 통신기록 조회나 예를 들면 그 전자자료들만 압수수색해서 분석만 하면은 끝날 일이거든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거를 1년이 끌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요? 특검을 하는 거죠. 게다가 굉장히 쉬운 수사예요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게 임성근을 투스타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투스타는 혐의 대상자에서 빼라라는 그 기조로 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청탁을 해서 사단장을 구한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또 그게 핵심이죠.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그렇죠. 정점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예. 누군가일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그렇죠. 많죠. 지금 그 굉장히 누군가. 뒷배. 그러니까. 예. 예. 도대체 투스타 정도를 누가 봐주냐? 누가 봐준 게 아니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에 그리고 해병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보직해임이랄지 이런 거는 늘상 있었던 하는 일이잖아. 것이고.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 근데 수사 혐의자에서 이 사람을 비롯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빼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쭉 가버렸다는 거는 책상을 치면서 네 네. 번 쾅쾅쾅 치면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 특검에서도 그거는 규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될 거예요. 네, 수사하라고 네. 우리가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의를 좀 해가지고 누가 도대체 뒤에 있는지를 밝혀내야죠. 꼭 건의를 해야 됩니다. 네. 수사 건의를 좀 해야 수사 돼요. 건의를 해야 될 거다 생각.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도 다 맡기가 쉽지 않은 게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이지만 늘공들 쪽에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루머 같은 소리들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늘. 예. 이거 루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루머입니다. 가령 뭐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그 관저로 들어가잖아요. 퇴근을 해서 그러면 용산에서 이제 한남동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한 1시간 정도 서성인다. 진입이 안 된다고요? 진입은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 밖에? 그러니까 문 정문 밖 아니면 현관 밖? 저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으니까. 예, 정원이 있으니까. 예. 근데 나는 그게 서성이라도 근데 서성이다. 그런 생각이 루머가 많겠죠. 그런 루머가 그런 루머가 있어. 아닌 게 맞는 게 예. 이게 중년 남성들의 뭐 고뇌이기도 방황, 하고 방황. 방황인데 제 친구도 예전에 결혼 한 10년 하고 나서 예. 아파트를 가는데 계속 엘리베이터를 왔다 내려갔다 생각이 많아서 한 그럴 수 시간을 있어. 산책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뭐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고민이 많죠. 가면 또 예. 좀 휴식기를 건의합니다. 그게 예, 이제 휴식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말들이 충분히 새어 나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형적인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전 비서관을 늘공들은 정무직과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왜냐하면 달라요. 이런 거예요. 예를 정당에서도의 당직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표는 늘 바뀌어. 사무처 당직자. 사무처 당직자들은 대표는 바뀌어. 그래. 그러면 잘 맞춰져요.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욕하지 않아요. 그 대신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넘어질 때 어떻게 되냐. 확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그렇습니다. 없단 말 하잖아요. 이제 영혼까지 하면 공무원들이 싫어하니까 당직자들이 싫어하니까. 네. 근데 늘공들은 전역적인 공무원들은요 지금 다 윤석열 정부는 거의 마비 상태고 시킨 일 외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거라서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잘못했다고는 내가 다 책임 물고 꼬리 자르기 하니까. 꼬리 자르기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 건들지 마. 맞아. 그리고 이 형편없는 정부 3년만 기다리자. 네. 참자.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균열이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 집요하게 달려들어서요. 어떤 설탕물 본 개미들처럼 가서 막 빨아 제낄 거예요. 물어 뜯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공사에 지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몰라요. 근데 본인도 공무원인데 그걸 모릅니까? 자기도 공무원 생활 그렇게 본인은 25년 했는데. 본인은 그냥 공무원 생각 안 하고 전지전능한 검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검찰 수사관들이 할지 검사는 또 소규모 자영업적인 성격도 있어. 권한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권한도 많고 그 안에서 한 대여섯 명이 굉장히 좀 끈끈하게 형제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주교환이랄지 그런 사람들도 그렇죠. 윤석열 결국- 사단.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소규모에서 자영업처럼 일하면 형 아우 같은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조직에서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수많은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럼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분이. 정부에서 일하는 네. 이 공무원 늘공 조직들을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힘으로 제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힘틀만 이 그죠, 공무원들 이 짬밥이라 했나요? 짬밥 이런 공력이 네. 그렇습니다. 10년 20년 하신 분들은요 네. 이 바람만 봐도요 바람보다 빨리 누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이 공무원들 지금 안 쟁겨 놓을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기록하고 있고 녹음 다 하죠. 녹음 다 하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 네. 언젠가는 이제 레임덕이 가셔야 되면 팡팡 터지기 시작할 아니, 거다. 그래서 전 이게 이미 데드덕 증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임덕이 생략된 이미 데드덕인데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면서 정보가 다 새나가고 내부 고발이 이제 튀어나오다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외부에서 날았습니까? 내부에서 터져 나오면서 최순실 뭐 십상시 문건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정치를 바르게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의혹투성이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못 살겠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야. 최혜병 특검은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던져준 기회였어요. 마지막. 근데 야 역시 사람 바뀌는 거 아니라고 걷어차대요. 금방 걷어차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이거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의아한 게 총리 이야기가 들어왔다가 쑥 사라지면서 아직도 총리가 누구냐고 생각해 보면 한덕수야. 그리고 이태원 참사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이네. 그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돼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민이나 한덕수가 특히 이상민 같은 경우는 뭐 현직이니까 조사가 어렵죠. 이게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 공방 이야기를 할 때 현직이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건 정권에 부담이 될 텐데 왜 아직도 안 바꾸지?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태예요. 종신 행안부 장관. 네. 순장조 비슷. 순장조죠. 거기는 제가 순장조 같아요. 이상민 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데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럴 아니면 수도 총리나. 근데 이태원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도 알아요. 있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낯짝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어. 조용히 아니 숨어 근데 있다가.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장관 뭐 바꾸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마 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하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말 잘 듣고 믿음직한 사람 이상민밖에 없다 해서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심지어 용산구청장도 지금 월급 받고 용산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아직 다시 영상구청장에 복귀했잖아요.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아니 그러니까 경찰 라인, 용산 라인, 오세훈 시장 뭐 모두 단 한 사람도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없고 159명이 일순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젊은 이 청년들의 이 목숨만 너무나 아깝게 된 거고 그 말이 안 사람도 되는 책임 안 지고 말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심하다. 저는요, 전 어떤 생각이냐면 이번에 뭐 영장 청구 의뢰건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문제 제기해서 어쨌든 합의 처리됐는데요. 네. 전 이거 조사 전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명백한 국가기관의 업무 해태로 인한 인재거든요. 뭘 더 조사할 게 있습니까? 국가가 잘못한 건데.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건 바로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 특검해가지고 수사 다시 하고 이거야말로 또 책임자들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도 조사는 빨리 하고 빨리 전 특검으로 특검해서 가야죠. 좀 네. 바로 이거 수사 덮어주고 묻어준 사람까지도 이건 특검을 해서 다 밝혀내야 돼요. 누가 덮어줬는지까지 맞습니다. 전 싹 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예. 자꾸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왜 민주당의 힘 자랑하냐, 특검하냐 하는데 특검 왜 하겠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말씀한 대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거나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공처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왜 특검을 주장하겠어요? 그 여론이 안 뭉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선배님도 놀라시잖아요. 아니 이태원에 그 159명에게 생떼 같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책임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 월급을 이게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나라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서서라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 해보세요. 한 70%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지금 관심이 좀 사그라들어서 그렇지. 박희영이 월급 받고 있다. 다 이거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닙니까? 그 유족들 어떻게 했어요? 유족들은.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는 공천 파동 여야 다 똑같이 공천 파동 있을 때 뭐 좀 말 좀 잘못했다고 하면 당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당신 그냥 사퇴하시오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억울한 사람들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억울했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사퇴를 그냥 본인이 했잖아요.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조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영상구청장 같은 경우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뻔뻔한 거죠. 박희영 네. 구청장을 내부적으로 힘써서 공천 준 사람이 권영세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용산에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당선됐어. 당선까지 됐어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아니 물론 민의를 제가 존중은 하지만은 국민의힘에서 권영세를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인식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힘들다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